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에는 꼭 설치해야 하는 필수 프로그램들과 컴퓨터의 각종 장비들과 부품들을 구동하기 위한 필수 드라이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필수적인 프로그램들과 드라이버의 설치 및 안정성을 위한 업데이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가 갑자기 멈춘다든지 다운이 된다든지 또는 속도가 느려질 경우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컴퓨터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각 부품들이 제대로 구동하기 위한 드라이버가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죠. 일부 부품들은 드라이버가 설치가 꼭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작동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드라이버 설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드라이버 설치를 위해서 메인보드 제조사, 그래픽카드 제조사, CPU 제조사 등 각 드라이버 제조사들의 홈페이지에서 하나씩 다 설치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고 귀찮죠. 그래서 그런 번거로운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것이 3DP 칩이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3DP 칩은 워낙 오래됐고 사용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안정성은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어요.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3dpchip.com 들어오시게 되면 최신 버전 다운로드는 이곳에 클릭하라고 하죠. 자, 해당 링크는 본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그 링크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다운이 되죠. 자, 이거 그대로 설치만 해주시면 돼요. 3DP 칩 다운로드 됐죠. 자, 이거 더블 클릭해서 설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행하시면 이렇게 창이 열리게 되죠. 단점은 창 사이즈가 너무 작게 나오죠. 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료 프로그램이라서 이런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CPU 제조사와 모델명이 나오고요. 메인보드 제조사와 모델명, 그래픽카드 제조사와 모델명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이용을 해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최신 드라이버를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서 검색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설치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메인보드에 보면 느낌표가 나와 있죠. 자, 눌러볼게요. 그러면 인터넷 창이 열리고 해당 드라이버의 최신 버전이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찾아주는 방식은 일괄적으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가끔은 드라이버가 맞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로 들어가셔서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드라이버가 날짜가 10월 12일 최신 버전입니다. 자, 그래서 다운로드를 해서 설치를 하셨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제조사를 확인하시는 거죠. 자, 에이서스 터프 게이밍 B550 플러스 와이파이 2라고 나오죠. 해당 제조사에서 그 메인보드를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브라우저 창을 여시고요. 제조사만 검색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제조사가 나오게 되죠. 에이서스 한국이네요. 자, 눌러서 들어가시게 되면 서포트라고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 서포트라고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어느 제조사든 마찬가지예요. 서포트에 보시면 고객 지원이라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해당 모델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제품명을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래 제품 선택에서 메인보드 선택하시고 여기 제품 시리즈에서 제품 모델을 검색을 해주셔도 되겠죠. 자, 여기 나와 있죠? B550 플러스 와이파이 2라고 돼 있죠? 자, 이거 눌러줍니다. 그러면 드라이버와 툴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해당 드라이버를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 선택하시게 되면 바로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와 펌웨어, 칩셋 전부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메인보드 칩셋은 되도록이면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컴퓨터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리고 요즘은 메인보드에 랜 카드가 다 포함이 돼 있죠. 이 랜 드라이버도 되도록이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이 3DP 칩에서 제조사와 모델명을 찾아서 직접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느낌표 나오는 부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편리한 대로 하시는데 제가 권하는 방식은 되도록이면 메인보드나 그래픽카드 이런 부품 제조사에 가서
직접 설치를 해주시는 걸 권합니다. 이 3DP 칩을 이용해도 별 문제는 없긴 하지만 가끔 다른 드라이버가 설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방법은 각 제조사에서 따로 설치를 해주시는 게 되겠죠.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하단 윈도우 시작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장치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들의 드라이버들을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여기 눌러보시면 블루투스라고 되어 있죠. 제가 블루투스 동굴을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블루투스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동굴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지 않겠죠. 그리고 이 블루투스 동굴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윈도우에서 알아서 잡아줍니다.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그거 외에 드라이버를 설치해야만 되는 것들은 반드시 설치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가 돼 있지 않으면 느낌표가 붙어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꼭 드라이버를 찾아서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운드, 비디오 및 게임 컨트롤러, 여기에 느낌표가 붙어 있다 할 경우에는 사운드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죠. 오디오 입력 및 출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치 관리자에 들어오셔서 느낌표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필수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가장 필수적인 프로그램은 압축 프로그램이에요. 파일이나 폴더를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보내기라고 있고요. 그 옆에 메뉴에 보시면 압축, zip 폴더라고 나오죠. 자, 이게 압축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이것은 윈집입니다. 윈도우에는 이 윈집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압축을 하면 이렇게 자크 모양이 나오면서 폴더가 나와 있죠. 이게 압축 프로그램인데 이 윈집의 단점은 확장자가 집으로 되어 있는 파일만 풀 수가 있고 압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컴퓨터를 사용하시다 보면 다양한 압축 방식이 있습니다. LZH도 있고요. 7집도 있고 R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제가 추천하는 압축 방식은 반디집이 되겠습니다. 압축 프로그램은 무조건 이 반디집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가장 안정적이고 무료이면서 광고도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자원도 많이 잡아먹지 않아요. 꼭 반디집을 설치하도록 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고요. 최신 버전이 있죠? 최신 버전으로 설치하시는 게 좋겠죠. 물론 프로페셔널 에디션도 이용을 하면 좋겠지만 무료 버전을 이용을 하셔도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해볼게요. 자, 반디집 다운로드 됐죠? 더블 클릭해서 실행합니다. 동의 및 설치해야겠죠? 그러면 설치가 되게 됩니다. 완료됐네요. 닫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 설정이라고 나오고요. 파일을 연결할 확장자를 선택하라고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RAR, EGG, LZH, zip, 7zip, cap 다양한 압축 방식을 전부 지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파일을 받았는데 압축되어 있다 할 경우에 이 반디집 하나만 설치되어 있으면 99% 열어볼 수 있고요. 압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압축 파일 열기, 새로 압축하기 나오죠. 여기에서 압축을 열 파일이 있으면 들고 그대로 여기 얹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반디집으로 압축 풀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풀지 물어보죠. 바탕화면 누르신 다음 아래에서 대상 폴더의 하위에 압축 파일명으로 폴더 생성 후 압축 풀기, 이거 꼭 체크를 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걸 체크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개가 압축되어 있을 경우 그냥 파일들이 바탕화면에 전부 뿌려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파일과 섞여서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여기를 체크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고 압축을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압축이 풀렸다고 나오고요. 닫기 하시면 이렇게 폴더가 생성되고 거기에 압축이 풀리게 됩니다. 이 방법이 훨씬 이용하기 쉽겠죠. 압축을 하실 때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반디집으로 압축하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집은 윈집이죠. 압축을 할 때는 어떤 거든 상관은 없지만 압축을 풀 때는 반디집이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반디집으로 압축했을 또 하나의 장점은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압축된 파일을 열게 되면 압축 파일 안에 있는 파일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게 되면 미리 보기가 보이게 되죠.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그 파일만 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도 압축은 풀리지 않아요. 압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그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압축된 파일을 열어서 창이 나와 있을 때 다른 파일을 넣어서 같이 묶어서 압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편리하죠. 자, 지금 이 파일을 들어다가 안에 넣어 볼게요. 그러면 현재 파일에 추가하기라고 되어 있죠. 확인합니다. 그러면 현재 압축되어 있는 파일에 새로운 파일을 넣어줄 수 있어요. 마치 폴더처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그 압축 파일을 빼낼 때도 클릭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꺼내시면 돼요. 그러면 폴더에서 꺼내듯이 꺼낼 수 있겠죠. 이렇게 쓰는 이유는 사진이나 음악 파일, 영상 같은 것들은 여러 번 복사하고 파일을 이동하다 보면 가끔 깨지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 압축돼서 넣어 놓게 되면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웨어 같은 것에 감염돼서 파일이 깨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zip 파일로 묶어두면 훨씬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디집을 많이 활용을 하게 돼요. 반디집도 꼭 설치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컴퓨터에서 영상들 많이 보시죠?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을 가져올 때도 있고요. 다른 곳에서 받아서 영상을 플레이할 경우도 있는데 가끔 코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플레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영상을 플레이 해줄 때 필요한 코덱이라는 게 없어서 그래요. 자, 영상의 원본은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영상은 전부 압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압축을 하지 않는다면 10분짜리 영상이 여러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전부 채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은 무조건 압축을 하게 되는데 그 압축을 한 영상을 풀어주는 것이 코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압축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압축을 하게 됩니다. 그 압축 방법마다 코덱이 다 따로따로 있겠죠. 그래서 영상을 볼 수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코덱을 또 설치를 해줘야 되죠. 복잡하고 귀찮습니다. 이 샤나 인코더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지원하지 않는 코덱일 경우 지원하는 코덱으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자, 샤나 인코더 실행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얹어주시면 바로 이 영상을 내가 원하는 mp4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기본 방식들이 나와 있죠. 여기서 빠른 설정 누르시고요. 파일 형식을 누르신 다음 여기서 mp4로 지정만 해주시고 설정 적용한 다음 인코딩 시작만 누르시면 바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열리지 않는 영상도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샤나 인코더는 업체가 아니고요. 개인이 만들어서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쓸 수 있지만 광고는 들어가겠죠. 그래도 인코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만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셔서 샤나 인코더 다운로드 갑니다. 그러면 여기 샤나 인코더라고 나오죠. 자, 이거 누르시면 여기에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라고 있죠.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위나 아래에 보시면 여러 가지 다운로드 버튼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전부 광고가 되겠습니다. 무료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잘못 누르지 마시고요. 이걸 누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동영상 플레이어인데요. 동영상 플레이어는 기본적으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윈도우에는 설치가 되어 있죠. 하지만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전부 다 외부 플레이어들을 이용을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운팟 플레이어 이용을 하는데요. 이 동영상 플레이어는 여러 개 한번 써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써본 결과 저는 이 다운팟 플레이어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품질도 좋고 무료면서 3D 비디오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단점은 광고가 좀 나오죠. 그것만 감안을 하시면 다운팟 플레이어 이용을 해서 영상을 간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사진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꿀뷰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미지 뷰어죠. 그래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슬라이드쇼도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지정을 해서 자동으로 넘어가게도 할 수 있고요. 키보드에 키를 눌러서 넘어가게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화 볼 때 많이 이용들을 하시죠. 사진들 감상을 하실 때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설치해 두시면 아주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컴퓨터에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방법과 드라이버 업데이트 방법, 그 다음 설치해서 이용하면 편리한 프로그램들을 알아봤습니다. 최소한도 이 정도는 설치돼 있어야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 무리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꼭 설치해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